네, 전국의 물리 성적을 올리고 싶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감물리의 김동희입니다. 오늘도 고정 패널 김민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는 그 어떤 개념들을 가르쳐준 영상들을 우리가 했다면 유형편으로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 개념에 대해 알려준 걸 넘어서 그 개념을 실전에서 어떻게 쓰는가, 실전에서 도움이 될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이제 이 등가속도 운동 3공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많은 학생들이 요거 때문에 물리를 하려다가 진입장벽을 느끼고 접죠. 네, 그쵸. 이게 또 참 웃긴 게 공식이 사실 별게 없으니까 3개밖에 안 되니까 나는 그걸 다 외웠고 또 뭐 의미도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안 풀리니까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흔히 착각을 하는 게 등가속도 3공식을 내가 잘 못한다. 공식이 3개밖에 안 되니까 그걸 잘못 외우고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영상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제대로 외우는 게 문제겠고, 그렇죠. 그걸 제대로 외웠다면 대입을 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사실은 다른 거를 조금 놓치고 있는 거다. 공식 자체는 잘 알고 있으나 물리학이란 과목의 특징이 되게 다른 과목들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비문학이라든가 영어를 풀 때는 사실 그 지문 또는 문제에서 주어진 걸 이렇게 하나하나 대입을 해서 약간 뭔가 틀린 그림 찾기 느낌으로 또는 맞는 부분을 찾아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리 문제는 좀 그렇지 않은 특성이 있죠. 되게 비유를 잘 해주셨는데, 국어 비문학이나 좀 영어 지문 같은 거 나오면 우리가 그 모든 내용을 뼛속 깊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농사 관련된 지문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그 농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진짜 이해를 하려고 푸는 게 아니라 빈칸만 어떻게 채우는. 그렇죠. 근데 물리라는 과목은 그렇게 반드시 해야만 풀 수 있도록 문제가 생겨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결국 그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이해를 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 영상을 보시다 보면 아,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역학 문제를 풀다가 벽을 느끼는 그렇죠. 그 시나리오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역학 문제를 딱 펴서 보겠죠? 그렇죠. 일단은 연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막막해.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까? 그 생각이 막 머리에 들어요. 뭐부터 해야 되지? 내가 일단 아는 공식부터 써볼까? 일단 써놓고 결국에는 이거저거 끄적거리다가 유의미한 진전을 하지 못한 채 답지를 봅니다. 그렇죠. 자, 답지를 보면 운동량 보존을 사용해서 또는 에너지 보존을 사용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의 3공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뭘 구한다. 따지고 보면 다 아는 내용이야. 그렇죠. 다 왜냐면 아는 내용인데. 물리 내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나 이거 암기했다가 잠깐 까먹었다 이런 게 없거든요. 네. 생명과학처럼 다 아는 내용인데 내가 아는 거를 두세 개 연결해서 풀어놨어.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지. 나 이거 왜 못했지? 내가 아는데 틀린 상황이 되어버린 거니까. 거기서 이제 쉽게 답을 내려버립니다. 난 등가속도 3공식을 잘 못 쓰나 봐. 아, 그렇죠. 이렇게 돼서 등가속도 3공식 또 불어가. 그 이제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무한반복. 왜냐면 이미 다 알거든. 이미 그렇죠. 다 아는 거잖아. 문제는 이제 이 내용이나 그 공식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체화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이 공식을 써서 푸시오 라고 안 했어도 그 공식을 써야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정말 개연성 없이 갑자기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물리 문제들은 너 이 공식 써서 이 문제 풀어라고 이야기해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어떤 공식을 쓰고 또 그걸 이용해서 나온 결과를 갖고 그 다음에 어떤 공식을 써야겠다가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되고, 그게 이제 물리를 잘하는 사람인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체화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거기서 그 공식을 쓸 생각을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나는 생각이 나던데? 이 소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 뭐 등가속도 운동 3공식을 봤을 때도 이거 뭐 나 당연히 알아, 이거 맞지, 나 이거 쓸 수 있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이거 등가속도 운동 3공식에 뭘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의식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외국인들한테 특히 한국어를 가르치면 문법을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문법에 어긋난 말을 했어. 그러면은 문법적으로 설명을 해주겠죠. 뭐 이거는 뭐 두음 법칙에 따라서 어쩌. 하지만 우리는 평소에 그 생각을 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법이란 거는 우리가 체화를 했기 때문이에요. 답지도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를 설명해 줄 땐 공식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지만 푸는 사람은 이 공식을 써서 그렇게 풀어야겠다까지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연상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각 공식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 공식들을 어떻게 체화를 할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얘기를 해봅시다. 1공식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공식을 보시면 이제 V는 V0 플러스 AT. 아 이거 당연하지. 아 이 정도는 내가 분명 체화가 됐다. 그렇죠. 나 이거 다 완벽하게 이해해라고 하실 수 있어요. 가속도의 정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이거 알아요. 음. 근데 그거 너무 오만하지 말라. 네. 지금 이 공식을 보고 나서 우리가 뭐 문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초기 속도가 얼마고 가속도가 몇이고 이때 2초 뒤에 속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이 공식을 아는 사람 다 풀겠지. 그런 식으로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 했을 때 수능 기출 문제 중간 과정을 제가 그냥 따로 이제 그렇죠. 가져온 건데 중력을 거슬러서 어떤 공이 이제 위로 던져졌어요. 지금 당연히 중력 가속도가 10이겠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지금 밑에서 30의 속도로 출발을 해서 언젠간 정지를 합니다. 그렇죠. 이걸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멈출 때까지 3초 걸리겠다. 그렇죠.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본인을 되돌아봐야 돼. 저랑 지금 싸우려고 나 들었는데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 오르라고 지금 이거 하는 거니까 한번 그렇죠. 솔직하게. 솔직하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지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뭐 V는 V0 플러스 AT를 사용을 해서 A가 마이너스 G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T가 3 나오니까 뭐 그렇죠.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속도가 변한다는 것 자체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개념이 그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상황을 봤을 때 그냥 저거 3초 내가 사실 그냥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거죠. 답지에 3초니까 뭐 이렇게 쓸 수가 네, 없으니까 그렇죠. 굳이 설명을 하려면 등가속도 3공식을 사용하여 라고 하는 거지만 정말 물리를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장에서 그 순서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3공식 중에 이제 두 번째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번 지금 또 생각해보세요. 이 공식을 보고 뭐가 떠오르는지 내가 이 공식을 봤을 때 여기까지 파악할 수 있다를 지금 한번 잠깐 생각해보세요. 영상을 뭐 일시정지 하셔도 좋고. 저희가 잠깐 일시정지를 해주죠. 네. 좌변은 결과적인 그 이동 거리예요. 그렇죠. 우변에 지금 뭐가 있냐면 초기 속도, 그러니까 시작하는 지금의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가 있어요. 이때 T만 넣으면 S가 나온다. 그렇죠. 지금의 정보로 미래가 딱 결정되는 공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초기 속도가 주어지고 가속도가 일정하잖아요. 그게 이제 등가속도 운동의 조건인데 가속도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 t가 지났을 때 속도 v 또는 일정 시간 t가 지났을 때 이동거리 s는 항상 그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출발하는 이 순간의 속도와 가속도만 줬다면 내가 1초 뒤에 어디 있을지 3초 뒤에 어디 있을지 5초 뒤에 어디에 있을지는 그 순간 이미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00만 년 뒤에 어디에 있을지도 예정이 되어 있어. 이거를 아는 학생은 이제 문제를 풀 때 좀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엔 이 공식을 써야 돼.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알려줘. 마지막에는 이 공식을 써서 푸세요 라고 안 알려주지만 이러한 통찰이 있는 학생은 이거 보니까 V0랑 A만 구하면 되겠다. 왜냐면 문제가 10초 뒤에 위치를 구하시는데 그렇죠. 지금 순간에 V0와 A만 구하면 10초 뒤에 위치는 이 공식을 써서 풀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드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동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내가 아는 이동거리 공식 이거긴 해. 근데 재료가 안 나와 있어. 그렇죠. A가 안 나와 있어. 그럼 어떡하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나? 뭐 에너지 보존으로 하라는 건가? 1 에너지 정리 써야 되나? 뭐 갑자기 이제 딴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항상 틀리는 애들은 손을 못 대고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체화의 기준을 만족시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또 3공식도 한번 똑같이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 식의 경우는 첫 번째 공식과 두 번째 공식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제 시간 t가 사라졌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당연한 게 시간 t를 없애려고 만든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식에 1공식을 넣어서 시간 t를 한번 없애서 시간에 대한 정보 없이,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t 없는 공식이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불렀었는데 시간에 대한 정보 없이 등가속도 운동을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운동의 방식이 정해진 게 이 운동의 미래, 그러니까 이 물체의 미래를 결국 결정해 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초기 속도 v0가 주어지고 가속도가 주어졌고 그리고 나중 속도를 알면은 그때 이동거리가 얼마인지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때의 시간이 너무 당연하게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정보 없이도 이 3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공식이 체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군가는 무조건 한번 시간을 구해서 거쳐가는 풀이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차피 등가속도 운동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시간을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았으면 굳이 시간을 구하지 않고도 이 3공식을 써서 그냥 구하면 된다라는 소리죠. 이 공식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3개의 공식 중에 이 공식을 가장 좀 어색해하는 편이고, 이 공식에 대한 해석은 저는 조금 이제 다르게 체화를 했거든요. 네. 그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각자가 이 공식을 스스로에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 이거 안다고 이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난 정말 이 공식의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연상이 됩니다. 그렇죠. 이 공식을 쓰라고 안 했지만 연상이 돼요. 연상. 이거 그러한 의미에 딱 부합하는 상황이네. 네. 제목 썸네일에 대한 대답을 좀 해주죠. 아, 네, 그렇죠. 왜 나는 안 될까? 그죠? 왜 나는 3공식을 아는데 문제가 안 풀릴까? 왜 그러냐면은 3공식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다 알겠죠. 그렇죠. 물리를 진심으로 공부하지 않아서 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낭만에 가득 찬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 정말 진심으로 그렇죠. 해야 됩니다. 맞아요. 느껴야 돼. 공식을 보고 뭔가 느낌이 있어야 돼. 다른 과학 탐구 과목들보다 양이 정말 적단 말이에요. 내용의 양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를 읽을 때 정말 음미해서 읽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맞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사실 어려운 게 다른 과목들의 공부법은 또 사실 이렇지 않거든요. 특히 뭐 굳이 따지자면 가장 유사한 수학 같은 과목의 경우도 사실 이 문제의 접근법이 물리랑 좀 많이 다른 측면이 있단 말이죠. 수학 같은 경우는 일단 펜을 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쵸. 물리는 아까 뭐 민재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뭐 손을 대야 될지 몰라서 틀린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수학은 사실 문제를 보면 뭐라도 해봐요. 그래서 막 끄적이다가 이거 뭐 미분해볼까 아니면 뭐 좌표 대입해볼까 뭐 이런 고민들 하다가 그러다가 어찌저찌 해서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리도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좀 억울할 수도 있고 그렇다 하는 거죠. 특히 수학이라는 과목이 요 당장 다음에 뭐 하지? 이걸 하나하나 하다 보면 답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물리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죠. 일단 뭐 이동 거리를 구해볼까? 일단 에너지 보존을 한번 써볼까? 뭐 그러기에는 그 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라는 거는 일단 큰 그림이 보여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전략 게임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게임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이 게임 한 판에 있어서 이 게임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대응해오면 나는 이렇게 대응해야겠다라든가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 전략이 완전히 갖춰져 있는데, 물리 문제를 푸는 게 정말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에서 원하는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걸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걸 구해라. 물리를 잘하는 사람은 그 스토리 라인을 쫙 구상할 수 있고 한 번에, 물리를 못하는 사람은 나 이걸 써볼까 이걸 써볼까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니까 고민하다가 또는 뭐 딴 걸 시도해보다가 이제 결국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죠. 개념을 체화한다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 수식으로 내용을 써놓긴 하지만 물리를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문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물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런 식의 설명이 들어가는 게 딱 맞겠다. 이거 문학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선생님 저는 연상이 안 돼요. 사실 안 되지. 연상을 하려고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보통 그래서 연습을 하는 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죠. 요거 비슷한 시나리오 어디서 봤는데. 맞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말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처음에 제가 물리 공부를 했을 때 나와 물리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의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친구들은 문제를 보면 뭘 써야 될지 바로 알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떠오르니까 그러면 나는 뭔가 그게 안 떠오르는 사람일 것 같으니까 그 당시 생각으로는 그러면 내가 정말 많은 문제를 봐서 어떠한 문제를 봐도 내가 봤던 문제이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체화가 돼버린 거죠,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등가속도 운동 여러분이 왜 못 푸는가에 대해서 짚어드렸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체화를 시켜라. 그렇게 되면 이제 스토리라인이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유형편을 하나하나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까지 공간물리의 김동희, 김민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